스마트 전기차는 지금의 자동차처럼 단순한 모빌리티의 의미를 넘어 사물 인터넷 시대에 움직이는 단말기이자 컨텐츠를 소비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전기차의 절반이 중국에서 판매되는 등 중국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 전기차 3대 대표 벤처 기업이라면 니오, 샤오펑, 리오토를 뽑을 수 있겠죠. 이 중 니오는 지난해 중국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니오의 경우 제가 지난 영상 업로드 후에 중국 기업의 회계 정보 등에 대한 떨어지는 신뢰도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견제로 인한 불안 등의 이유 등으로 매수를 망설였었는데요. 그때부터 계속적인 주가 폭등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10월 14일 JP모간에서 목표 주가를 14달러에서 2배 이상인 40달러로 올린 후 니오 주가가 23% 바로 올랐었고요. 그날 주가가 21달러였는데 한 달 지난 지금 현재 48달러가 됐죠. 다음부터 뉴스를 좀 다루어서 이런 정보들을 적시에 좀 들려드릴까도 생각 중입니다. 이로써 니오의 주가는 올해 들어 약 690% 올랐는데요. 테슬라의 상승폭을 앞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오와 함께 JP모간이 주목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기업은 오늘 다룰 샤오펑입니다. JP모간은 샤오펑에 대해서도 며칠 전 매수 목표 주가로 27달러에서 43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앞으로 넥스트 니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주가도 니오를 거의 따라잡았죠. 니오랑 샤오펑을 비교해보면 두 기업 다 뉴욕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여러가지 재미있는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잠시 비교해볼까요? 주가, 시가총액, 주가 상승률, 3분기 판매량 등은 니오가 높지만 샤오펑이 그리 뒤처지지 않는 걸 보면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샤오펑 3분기 판매량의 수치는 265%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두 기업 다 2014년에 설립되었지만 뉴욕 증권거래소의 니오가 2년 빠른 2018년에 상장되었습니다. 특히 빵빵한 투자자들이 이 두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니오는 텐센트, 샤오펑은 알리바바에서 투자를 받고 있는데 사실상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차 싸움이라고도 보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이요.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많은 사업 부분에서 겹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투자 진행 방식이 좀 달라요. 텐센트는 지역 기반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투자 진행을 하는 반면 알리바바는 직접 운영자가 되어 기업을 운영하는데 알리바바의 모바일 사업과 게임 부분을 담당했던 허샤오펑이 샤오펑의 CEO이자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니오는 SUV 모델에 주력하는 반면 샤오펑은 SUV와 세단 두 모델을 판매 중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명품 쇼핑몰에 갔었는데 그때 처음 보는 이쁜 스포츠카 같이 생긴 세단이 제 앞에 딱 와서 서더라고요. 무슨 차인가 보니까 그게 샤오펑 P7이었습니다. 니오는 좀 더 가족 SUV 디자인이라면 샤오펑은 젊은 층 위주의 더 세련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샤오펑 SUV는 좀 테슬라를 따라한 느낌이 납니다. 기술력은 샤오펑이 뒤지지 않네요.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샤오펑은 P7 모델에 엔비디아 AI 칩을 탑재합니다. 경쟁업체인 토요타와 볼보보다 한 발 앞선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자동차 기업은 유럽 기업에 비해 최신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한 발 늦었지만 이제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니오는 모빌아이 비전 프로세서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하죠. 그럼 샤오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엑스펑이라고 쓰는데 한국어 발음으로 샤오펑은 2014년에 설립되었으며 2020년 8월 27일 ADS를 통해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알리바바는 알리페이, 알리맵 기술을, 샤오미는 차량키의 샤오미 기술을 샤오펑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플랫폼 업체와의 협력은 샤오펑을 중국 다른 전기차 업체와 차별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랫폼 샤오펑은 세 가지 핵심 기술을 통해 중국 전기차 시장 내 독보적인 위치에 오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엑스파일럿, 엑스마트 OS, 전기차 플랫폼의 세 가지 기술로 확장성 있는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샤오펑 팬덤을 형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샤오펑은 유럽으로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로 보낸 첫 배치가 9월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월간 최소 수백 대의 판매량을 기대한다고 하네요. 이제 실제적 회계 수치를 좀 볼까요? 샤오펑이 11월 12일 엊그제 처음 3분기 어닝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2억 9천만 달러로 YOY
year over year죠. 전년 대비 증감률 342.5%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차량 판매 매출은 2억 7,900만 달러로 YOY 376% 상승했습니다. 이익은 8.64억 위안으로 이익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0.1%였는데 4.6%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주요 비용은 연구개발비에 9,300만 달러로 YOY 46% 상승한 금액으로 연구개발비의 3분의 1 정도는 자율주행 같은 인공지능에 투자가 됩니다. 3분기 총 차량 인도수는 8,578대인데 이 중 P7 세단 모델이 6,210대 판매되었습니다. 2분기에는 325대가 팔렸었는데 19배나 뛰었네요. 4분기 예상 차량 인도는 만대로 YOY 210%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분기에는 엑스파일럿 3.0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고속 자율주행 NGP, 내비게이션 가이디드 파일럿과 메모리 주차 기능을 탑재할 것이라고 합니다. 샤오펑은 P7 세단에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AI 칩을 탑재했는데요. 이 차내 컴퓨터는 초당 30조 회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30W의 전력만을 소비하고 또한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기능을 제어하는 AI 기반 시스템 언칩은 자비에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비에는 Drive AGX Javier. 시스템 언칩이란 한 개의 칩에 완전 구동이 가능한 제품과 시스템, 예를 들어 마이크로 프로세서, DSP, 램 등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 자비에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기록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현재 개발 중인 차에는 자비에보다 7배 높은 처리 성능을 가진 컴퓨터인 오린, 드라이브 AGX 올인을 내년부터 샘플을 제작해 이르면 2022년 말부터 차량에 탑재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아울러 14대의 카메라와 5mm 파장 레이더, 12개의 초음파 센서를 사용해 주변 사물을 더욱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리스크를 살펴보면 샤오펑은 하이마라는 회사의 차량 생산을 위탁 계약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 생산 계약은 2021년 12월로 종료 예정으로 계약 종료 전까지 자체 생산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초기에 생산과 관련된 이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듯이 이 샤오펑도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현재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또한 2세대 전기차 업체로 불리는 샤오펑이 발전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죠. 1번, 안정적인 배터리 수급과 배터리 불량으로 인한 리콜은 기업에 지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으니 배터리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 현재 하이마와의 위탁 생산 계약을 통해 차량을 생산하지만 추후에 양산 모델을 통해 빠른 양산과 생산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고, 세 번째, 아직 적자 기업이기에 알리바바와 샤오미 같은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투자금을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샤오펑은 테슬라를 대놓고 베낀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기술력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특허를 공개해서 그 소스로 차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샤오펑 기업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샤오펑의 오토파일럿 기능인 엑스파일럿 부분은 전 테슬라 오토파일럿 엔지니어가 합류함으로써 완성된 기술이죠. 이 엔지니어는 애플 자율주행 프로젝트도 관여하다가 테슬라로 넘어갔고 결국 샤오펑으로 조인했기 때문에 테슬라에서는 오토파일럿 소스 코드 기술 유출건으로 소송 중입니다.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서 승소하더라도 샤오펑이 100% 중국 내수 판매만 한다면 영향이 미칠지 모르겠다는 게 예상입니다. 테슬라 모델 3는 중국 1위 전기차 입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테슬라에 대한 견제가 높습니다. 높은 판매량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 인하까지 단행한 테슬라는 중국 경쟁자들을 압박합니다. 니오 관계자는 중국 정부 지원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 스타트 기업이 아닌 단연 테슬라라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컨설팅 기업 창립자 미셸더는 중국은 외국 기업이 테슬라처럼 자국 내 생산 설비를 갖추는 것을 원해 지원을 늘리고 있다며 이런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이에 기가팩토리를 건설한 것을 보면 일론 머스크의 장기적인 목표는 전기 자동차 기업들을 컴피리럴 그러니까 경쟁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기업으로 생각하여 전인구 전기차화로 친환경적 도시를 건설하고 또한 5G의 대중화로 더 안전한 전기차 자율주행 시스템 운행이 가능해지는 빠른 스마트 시티의 실현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발전 가능성이 느껴지는 중국 자동차 기업인데요. 미국 유료 사이트인 11월 16일 샤오펑 시킹 알파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등록돼 있는 만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제목은 엑스펑
뛰어난 성장성, 하지만 저평가된 기업. 이번 연도 5월 미국 상원은 상원 법안 S945라는 법안 하나를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안이 법률로 결정되면 미상장 외국 기업들은 자사가 그 나라 정부가 소유가 아니며 정부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이들 외국 기업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만든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가 3년 연속 회계장부를 감사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아직 하원을 통과하지 않았고 대통령만 법률로 서명했습니다. 만약 성공적으로 법률로 통과된다면 알리바바 및 바이두와 같은 기술 대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대량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알리바바의 IPO 이후 상장된 200개 이상의 다른 중국 회사들의 상장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겠죠. 중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들이 정부의 통제나 소유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증명하고 상장 폐지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주식이 상장 폐지될 경우 이미 수십억 달러를 이 회사들의 주식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들의 역효과를 주고 큰 피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월스트리트는 이 법안이 혹여나 거의 만장일치가 될 수도 있으니 이 법안이 하원 투표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들을 로비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미 대통령의 결정이 중요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법안에 반대하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반하는 것이 되고, 법률로 서명하면 주식거래소에 이들 기업에 투자된 2조 달러 이상이 사라지겠죠. 알리바바 하나만 해도 현 시가총액이 8,250억 달러에 이르니까요. 추가적으로 이 투자금들은 미국의 중국 전기자동차 시장에 투입된 아주 중요한 투자금입니다. 미국보다 훨씬 큰 사이즈의 시장이죠. 미국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통해 얻은 이득은 본질적으로 중국의 EV, 클라우드 및 기술 분야의 강력한 중국 내수 시장 성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수익성이 있는 투자 수단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에 있어 지혜로운 결정이 필요하겠죠. 더욱이 이러한 주식을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취소하는 것은 이들 회사가 다른 곳에 상장을 하도록 유도할 뿐입니다. 즉 런던, 홍콩 또는 중국 본토입니다.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부분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열의는 미국에서 각각의 IPO 이후 계속되는 주식 상승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68불에 상장되어 현재 300불 이상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이두는 27불에 상장되었으며 5년 후에 1대10으로 분할되었었죠. 현재 135불입니다. 니오는 11.5불로 상장되어 연초에 4불 미만에서 거래되고 현재 40불이 넘었습니다. 이는 미국인들이 중국 기술 시장에 투자 후 수익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지 보여주는 몇 가지 예일 뿐입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가 이미 불황이고 시장이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시기에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하네요. 현재 샤오펑에 투자하는 것은 알리바바에 투자하는 것만큼 위험하거나 또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정부의 지원에 관한 정보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11월 3일 공개된 2035년까지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발전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중국 신차 판매량 가운데 전기차 비중을 20%로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말 제시한 목표치인 25%에서 하향 조정된 것인데요.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이 120만 대였는데 20% 목표치를 맞추려면 전기차 판매량이 640만 대를 기록해야 하는데 25%는 너무 무리였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한 공용 충전소 건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차, 충전 등 우대 혜택을 주고 시범 구역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숫자로 표시되는 증가 목표치보다는 실질적인 기술과 기업의 성장, 시장 소비 유도 정책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표에 보시면 2035년에는 아예 전통 내연 기관차를 퇴출시킬 계획을 갖고 있네요. 네, 결론입니다. 오늘은 샤오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재 미국 증권거래소의 중국 기업 퇴출 법안이 실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앞으로 중국 전기차 시장 성장 가능성은 커 보이므로 아직 중국 전기차 3대장이죠. 니오, 샤오펑, 리오토에 투자하지 않으신 주주분들은 요새 주가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조정이 있을 때 최소 한 종목 정도 편입시키시면 효자 노릇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